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후변화와 생태경제 강좌를 맡은 장용창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기후변화 교육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로 말씀드릴 것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기후변화 교육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의 후반에서는 제가 했었던 기후변화 교육의 사례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교육이라는 것에서도 공유지 비극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단지 기후변화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을 이해하려면 교육 그 자체의 공공재적 성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도 공유지 비극이 발생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공유지 비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했을 때 집단의 이익은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그 개인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공유지 비극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 이를 딜레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지 비극을 좀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딜레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동을 혼자 했을 땐 괜찮은데 한 사람이 집단 내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소원의 논리와 정반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런 행동들을 조율해 주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가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입니다. 즉, 이 둘은 완전히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원의 논리는 개인이 이익 추구를 하면 그것이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이 이익 추구 행위를 하면 공익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날까요? 그런 행동들과 관련된 재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적 재화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소원의 원리에 따라서 개인의 이익 추구 행동이 공익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건들, 대표적으로 공기, 바다, 문화, 정보 이런 것들은 공유재나 공공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무임승차 때문입니다. 여기에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는 어떤 한 승객이 요금을 내든 안 내든 어차피 운행할 것입니다. 그럼 그 승객들이 공짜로 탑시다. 어차피 가는 건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를 한다면 버스라는 재화를 공급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 난방하면서, 전기 생산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원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모두 처리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공짜로 배출해버립니다. 공짜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의 이익 추구 행동 때문에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쳐왔고 이것이 지금 인류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이익 추구 행동이 공익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후변화가 발생할까요? 공기 혹은 대기 또는 기후라는 것이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맑은 공기, 안정된 기후를 누가 시장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맑은 공기와 안정된 기후는 대표적인 공공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에서는 공유지 비극이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어떤 것이 사적 재화인지 아니면 공공재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이 공공재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은 공공재인가요?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사적 재화의 성격과 공공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교육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사적 재화 성격의 교육도 있고 공공재적인 성격의 교육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하는 교육을 봅시다. 요가 학원, 컴퓨터 학원, 혹은 대학 입시 학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그야말로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왜 돈을 주고 배울까요? 교육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학원에서 하는 교육은 일종의 상품입니다. 학원에서 공급하는 교육 서비스는 사적 재화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교육 중에 대표적인 공공재가 윤리교육입니다. 애국심이나 환경의식 등을 교육하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왜 윤리교육이 공공재일까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애국심, 나라사랑, 나라에 충성하자 이러한 애국심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 개인이 무슨 이익을 볼까요? 아무 이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교육의 공유지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 중에서 공공재적인 성격의 교육에서는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는 공공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과소생산입니다. 왜 과소생산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의 교육을 시장에 맡겨버리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공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떨까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은 대학 입시 교육입니다. 한국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윤리교육이 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가치관 교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오로지 좋은 대학교에 가려는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입시교육은 일종의 사적 재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사적 재화 성격의 교육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공재 성격의 교육입니다. 모든 공공재가 그러하듯이 공공재적 성격의 교육은 점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윤리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가치교육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교육의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이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직자들조차 이런 교육의 두 가지 성격을 잘 구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생소할 것입니다. 교육은 사적 재화 성격과 공공재적 성격이 섞여 있다는 개념조차 알 수 없으니 이 복잡한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이 교육이 바로 공공재적 성격의 교육입니다. 물론 능력교육 중에서도 공공재적 성격의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국가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어로 글을 쓰는 등의 기초적인 능력들을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국가가 유지됩니다. 즉, 능력교육 중에서도 일부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 속에 사적 재화 교육과 공공재적 교육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별하기 힘든 것입니다. 한국 헌법에서 이렇게 교육을 의무이자 권리로 지정해 두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의 의무 교육으로 학비도 내지 않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윤리교육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적 교육, 즉 능력 교육은 공교육에서 시키지 않아도 학원에서 대부분 충족 가능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마저도 이 능력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에서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능력 교육을 만약에 시장에 맡겨버리면 평등에 위배될 것이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비싼 교육 상품을 구입하고 좋은 능력을 길러서 돈을 잘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좋은 교육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능력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 가난하게 살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등을 위해서는 공교육 분야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런 능력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 맞는 말입니다. 즉, 능력 교육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 공교육에서 가장 저조한 부분이 바로 윤리교육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끔씩 강의를 하는 외부 강사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외부 강사 경험을 했던 분들은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학교 가서 나 혼자 떠들다 왔다. 학생들이 다 잔다. 아무리 교육을 재미있게 해보려고 준비를 많이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교육 등의 윤리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더더욱 공부를 안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이 공공재적 성격과 사적 재화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육이 공유주의 비극의 극복에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